제가 사실 MBTI에 굉장히 뒤늦게 과몰입을 좀 해가지고 네. 저의 MBTI는 저렇게 내성적이고 낯가리는 사람이 정치인을 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다. 엄마가 베란다에서 창문 열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녕하세요. 허연주입니다. 최다원입니다. 네, 정치인을 만나 우리 사회 구석구석 정치 이슈를 짚어봅니다. 앵커 정치를 만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리까지 와주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또 생각보다 멀지 않고 목포가 또 저희 시댁이 무한 일로여가지고 가까운 네. 곳에 오는 마음으로 가볍게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목포와 전남의 우리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고요.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용해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중에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정당의 이름이라고 하면 자고로 정당의 이름은 이제 민주, 뭐 정의, 국민, 평화 이런 어떤 거대한 이야기,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는 당명에서부터 좀 저희가 실현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담자라는 취지로 기본소득당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낯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두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꼭 실현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정당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발언하실 때마다 매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좀 열정이 넘치시는 편이신가요? 제가 이제 여러 공식적인 자리들에서는 네. 좀 티나게 열정적인데요. 평소에는 좀 티나지 않게 열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정이 많다 보니까 네. 일정이 없을 때에는 좀 말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네. 좀 눈이 바쁜 시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토론문 네, 준비하고 그렇죠. 뭐 발언문 준비하고 심사해야 되는 법안의 내용들 검토하고 이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말로 열정적이기보다는 좀 눈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일정이 있을 때는 좀 열정적으로 말을 하고 토론을 하는 성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열정적이다 보니까 용해인 의원이 하시면 뭐 속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도 그럼 그 열정이 그대로 좀 넘치는 아이였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린 시절에 지금도 사실 좀 그렇지만 네.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전혀 모르겠어요. 네, 저희는 전혀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낯도 네. 많이 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저를 좀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봐온 동료들은 저렇게 내성적이고 낯가리는 사람이 정치인을 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어렸을 때에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러니까 꼭 해내고 많은 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니까 좀 부끄럽긴 하지만요. 네, 그런 좀 열정 아이였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혹시 학창 시절 때 반장이나 부반장도 안 해보셨나요? 네, 안 해봤습니다. 오. 뭐 적극적으로 손 들고 네. 나서고 이런 거를 이렇게 그닥 즐기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인 아이였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을 조용하게 하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막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하는 걸 즐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알겠네요. 뭔가 조용히 강한. 그러니까요. 네. 한 방에 있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학창 시절에 공부나 뭐 반장, 부반장 이런 활동 말고 열정을 가졌던 다른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되게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두루두루 했었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네, 베란다에서 학교 갈 때 이렇게 걸어가면서 책을 읽으면 엄마가 베란다에서 창문 열고 용인 이렇게 소리 지르면 제가 책 딱 닫고 뛰어가던 거를 이제 지금도 저희 엄마는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야말로 책벌레셨네요. 네, 그리고 그때 좀 쌓아뒀던 것들이 네. 지금 좀 이렇게 저에게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엔 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뭐 책을 읽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럴 시간들이 많이 부족해서 네, 좀 그래도 그나마 그때 많이 읽어뒀던 것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책을 가까이 하던 그 아이가 결국에 이제 대학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을 하셨어요. 이 정치외교학과 여기에 좀 뭔가 의미를 갖고 이제 입학을 하신 건지 궁금해요. 네, 근데 뭐 직접 정치인으로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여학생이었으니까 네.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여학생은
교대 사범대 가는 게 최고다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네. 그 말이 왠지 너무 그렇게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여성들이 하지 않을 것 같은 사회과학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뭘 공부해 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정치학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정치외교학과에 몇 없는 전공과 실제 직업이 일치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입문을 하셨다고 하네요. 네, 정치 입문에 대한 생각은 없이 일단 학교에 진학을 하셨는데 정치 입문에 결정적인 그 계기를 줬던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가 저한테는 가장 큰 계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산에서 또 20년 가까이 지내셨고. 네, 안산에서 학창 시절을 다 보냈고 지금도 이제 부모님은 이제 안산에 살고 계시는데요. 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좀 전 국민이 함께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당시에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하면서 좀 슬퍼하는 국민들과 추모하는 행동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를 만들었던 딱 한마디 가만히 있으라. 당시에 이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적대하는 당시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면서 좀 정치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처음으로 좀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정치 입문 직전까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또 가볍게 또 성격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뭐 소극적이었고 뭐 조용한 편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또 MBTI로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도 해보셨죠? 네. 뭐 어떤 게 나오던가요? 제가 사실 MBTI에 굉장히 뒤늦게 과몰입을 좀 해가지고 좀 신봉론자 쪽에 가까우신가요? 처음에 MBTI 검사를 처음 하고 이렇게 제가 나온 결과가 어떤 성향인가를 막 찾아보고 하면서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몰입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의 MBTI는 ISTP이고요. ISTP. 네. 좀 특이한 그 특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에 이제 ISTP 하면 많이들 생각나는 연예인이 주우재 씨. 주우재 씨, 모델 주우재 씨. 박명수 씨. 박명수 씨요. 계시고, 뭐, 정치인 중에는 거의 못 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ISTP다라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따님분이 이제 올리셨던 게 기사화가 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흔하지 않은 MBTI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박명수 씨 얘기를 하셨는데 독설로도 좀 유명하시잖아요. 혹시 대표님도 그런 성향이 있으실까요? 독설보다는 이렇게 남들이 하는 독설에 별로 상처받지 않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타고난 성격이. 사실 ISTP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눈이 높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인정하신가요? 네, 인정합니다. 눈이 높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남편분이 더불어 이렇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회운동 집회에서 만나셨다고 저희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때 연애가 엄청 애틋했다고 하던데 그 소문 사실일까요? 네, 소문은 좀 와전된 것 같고요. 집회를 하면서 만났다 이건 좀 이제 와전된 말이고 만나고 이제 사회운동을 함께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12년에 처음 만나서 이제 한 10년 정도 연애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오랜 동지이자 또 연인이고 이제는 가족이자 아기 아빠가 되었죠. 이제 남편이 이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선택권 없이 육아휴직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복직을 해서 기본소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향이 좀 다르니까 부부싸움도 좀 하시지 않을까요? MBTI 얘기 많이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이 NFJ예요. ENFJ. 저랑 하나도 안 맞거든요. 정말 반대네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온라인에 검색을 해보면 이 둘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다라는 건 정말 찐사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안 맞는다. 누가 좀 표현을 하고 계신 건가요?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계 입문하면서 좀 속 시원하게 말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국회의원이 참 좋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좀 내가 인지도가 좀 올라갔구나 느낄 때가 언제쯤일까요? 인지도요? 사실 인지도 그렇게 많이
실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오늘 이제 목포역 KTX역에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타러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목포 시민분이 TV에서 봤다고 네. 국회의원 아니요? 라고 하시면서 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네. 목포 시민분들이 저를 네. 조금 기억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기요 이렇게 좀 크게 외치셨나요? 제가 같이 이제 거기서 기요라고 할 수 없고 네. 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왔고요. 네. 네, 호남 분이시라 처음에는 이렇게 기아를 응원하셔가지고 기아 하시는 건가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이 맞습니다. 아마 보고 계신다면 네. 현 정치가 각종 논란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약간 진영 갈등만 고조되고 있다는 평도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건강하다고 보시나요? 건강하지 않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저는 정답인 것 같고요. 네.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매주 혹은 격주 단위로 바톤 터치하면서 양당이 문제와 논란들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떠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이야기해도 이런 내용들이 잘 보도가 되지 않고 보도가 되지 않으니까 국민들께 가서 닿지 않는 그런 한계들을 좀 많이 지난 3년 동안 느꼈습니다. 네. 기후위기 문제도 그렇고 인구 위기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지정학적이고 지경학적인 어떤 정세 변화들에 대해서도 국회가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하고 국민들께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돈봉투 사건, 아니면 4.3 망언, 밥 한 공기 더 먹기 운동 이런 것들로 모든 전국이 다 소용돌이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저 역시도 너무 답답하고 또 안타깝고요. 저는 결국에는 기본소득당 같은 좀 새로운 정당들이 낡은 정치를 밀어내고 좀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좀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혼이나 딩크족이 느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네. 미혼이나 딩크족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아이를 낳으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힘들고 네. 사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몇 억의 돈이 든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들리면 귀저귀값, 분유값만 해도 만만치 않다고 그렇습니다. 겪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크면 클수록 사교육이다 뭐다 부담도 커지고 대학도 보내야 되고 근데 내가 과연 그 시절까지 일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들 때 오히려 그냥 내 한 몸 건사하면 되는 미혼이나 딩크족 같은 선택들이 개인으로 봤을 때는 훨씬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그리고 그렇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으면 경력 단절을 거의 대부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경력 단절이 되는 것보다는 부부가 함께 그냥 계속 돈을 버는 게 경제적으로도 더 합리적 선택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아무리 아기를 낳으면 일시불로 얼마를 준다라고 한들 이 저출생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저출산 계속 위기다, 살려야 된다,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 하지만 저희가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15년 동안 280조 원 정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보여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허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280조라는 어마어마해 보이는 이 숫자에 사실은 저출생과 크게 관련 없는 예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함정이 좀 있고요. 정말로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히 투자하고 충분히 노력했는가는 좀 되짚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출생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 한 가지만 꼽아주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이것 한 가지만 뽑아야 된다라는 방식의 관점이 사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고요. 저출생은 사회적 위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이 모든 사회적 위기의 결과가 저출생인 것이지 저출생을 다른 어떤 위기의 원인으로 보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들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사회 전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안도 얘기를 짚어봤고 여야 얘기도 해봤는데 앞으로 정말 정치 활동이 기대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은지 앞으로 좀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 하시는 게 있다면요?
저는 정치라는 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좋은 정치인은 미래를 여는 정치인이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께 용해인이 작은 정당에 소속된 한 명 있는 작은 국회의원이지만 그래도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인이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다양한 어떤 이견들을 통합해 나가고 논쟁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그런 정치를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인구위기, 다양한 경제적 위기, 이런 다양한 위기가 중첩되고 있는 시기인 지금이야말로 저는 좀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바라시는 정치인이 될 수 있게 바라겠고요. 이제 슬슬 조금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전남도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전남 지역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저희 전남의 도 비례 후보가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전남에선 후보로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작년 말에 그 힘으로 기본소득당 전남도당이 창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은 정당이지만 시대의 변화를 가장 앞장서서 고민하고 또 변화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는 소신 있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정당이 바로 기본소득당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대 양당의 어떤 정쟁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답답함을 호소하시는데요. 그런 때야말로 기본소득당 같은 소신 있는 대안정당을 키워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기본소득당이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그리고 오늘처럼 다양한 현장들과 지역들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앵커 정치를 만나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